안녕하세요, 강인규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입시 지도를 맡고 있는 네, 강인규 입시연구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오늘도 진료를 하셨던 건가요? 아, 오늘은 여기 고맙게도 불러주셔서 예, 네, 예. 병원은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아, 예. 어디에서 지금 진료를 하고 계세요, 선생님? 네, 부산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아. 한 60명 정도의 입원 환자를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예. 요양병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이 저희 고령화로 인한 예, 예. 집에서 이제 관리하기 힘드신 예, 그런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모시고요. 예. 네,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좀 세계에서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취약하시는 분들이 예, 소수 네, 또 입원을 해 계십니다. 예. 원래는 사실은 의학을 공부하신 게 아니라 법학 두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법대를 졸업했고요. 예. 원래는 이제 수학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예. 네, 이과형 학생이었는데 네, 좀 집안에서 이제 메디컬 쪽에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네, 아, 댁내에서는 좀 네. 그쪽 배경이 많으시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억지로 저를 보낸 거죠. 진로 탐색이 안 되신 상태로 가셨던 건가 봐요. 아,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상 굉장히 옳지 못한 선택을 했었고요. 네. 예. 네,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예. 네, 학종으로 사실은 진로 탐색된 학생들도 네. 대입병 거치고 또 대학에 가서 또는 성인 돼서도 많이 바뀌잖아요. 예. 아,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여전히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문화 시대가 되면서 예.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네. 있잖아요. 네, 또 그런 평생 점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해당하는 직업을 평생 동안 가지고 가는 일들 드물게 되고 점점. 네, 맞습니다. 예. 입시 지도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특이하시죠. 법학도 오셨다가 또 의학을 공부하시다가 지금은 또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면서 또 동시에 입시 지도까지 하고 계셔서 이력을 들어보면 보통 분들은 상당히 독특하다라고 누구나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입시 지도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2006년, 2007년도에 예.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예, 예. 네, 그때는 이제 과학 논술로 의대를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예, 예. 네, 그때 한 의대 정원이 한 900명이 안 될 때, 예, 예. 네, 좀 다수의 학생을 이렇게 진학을 시켜 보니까, 예. 네, 어떤 입시에 굉장히 좀 재미를 느끼게 된 거죠. 예, 매료되셨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무수히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나요, 현재? 일단 의전원과 예, 예. 일반 학부가 있죠. 예. 네. 최근에 올해 2019학년도 입시에 대부분의 의전원이 모두 학부 전환으로 모집 인원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곳인가요? 이제 네 곳 정도가 의전원이 아직 남아 있는 그렇죠. 한 것으로. 세 곳 정도가 그래요? 이제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인원이 사실 150명도 예. 안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3 학생들이 바로 예. 진학하는 의예과가 한 예. 2,950자리 예. 정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학부로 전환돼서 선발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전원은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가 돼버렸고요. 예, 예. 네, 그랬을 때 이제 의예과를 가게 된다면 이제 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6년 과정을 통해서 네, 그 과정을 잘 지나갔을 시에 이제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의사고시는 의대 생활이 워낙 이제 공부도 많이 시키고 학교에서 관리도 잘 해주기 때문에 예, 예. 학교 수업만 잘 쫓아간다면 예, 예. 큰 부담 없이 합격을 할 아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급을 당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의대에서도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 네. 의대는 어떤 교육의 특성상 예. 네, 빈틈이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예, 예. 네. 그래서 특정 과목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면 네, 유급을 시키고 예. 한 학년을 전체를 다시 다니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글쎄요. 유급이 늘어난다는 거는 뭔가 이제 학생들이 적합한 학생을 선발을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걸 예. 수도 있고요. 예, 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예. 학생들이 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아, 예, 예. 네, 그런 게 클 것 같습니다. 또 처음 말씀하신 것 같이 진로랑 안 맞는 거죠.
뭐 의대 가고 좋다고 하고 제일 잘한다고 하니까 가는데 실제로 생활하다 보니까 공부나 진로가 안 맞는 학생들도 일부 있겠죠. 예. 네, 그런 경우도 매년 예. 있긴 있습니다. 제 주변엔 사실은 그 의대생들이었다가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사실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체감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유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사가 많이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 네. 지금 의대 열풍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 뭐 설명회 때 이렇게 오시는 어머님들께서는 뭐 뭐 예. 제주대 의대를 보낼 수 있으면 S대 대신에 제주대 예. 의대를 보내겠다라는 예, 예. 말씀을 하실 정도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상위권에서 다 채워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적성이 맞지 않는 친구들이 주변의 기대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경우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긴 합니다. 뭐 흔히들 뭐 전임이다, 전문이다, 전공이다, 뭐 인턴이다, 레지던트다 용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조금 학생들이 조금 이해를 쉽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의대 공부랑 좀 결합해서 아, 예, 네, 좋습니다.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고3 학생들이 바로 학부로 입학을 하게 되면 6년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6년이요. 예. 네, 2 더하기 4 해서 6년인데 예. 2년 동안 예과라고 예. 해서 좀 대학교 1, 2학년처럼 예. 네, 자유로운 시기를 갖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과 이제 3년 차가 돼서 이제 본과 1학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의대 수업만 대부분 듣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시간표도 다 정해져 있고 네, 모든 의대생이 한 교실에서 예.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예. 수업을 받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자, 본과 1학년 때는 정상 조직에 대해서 배웁니다. 정상 조직이요. 네, 우리 몸이 어떻게 네. 생겼고 뭐 소화는 네. 어떻게 되고 네, 예. 이런 것들 배우죠. 예. 그리고 본과 2학년이 올라가면 예. 이제 비정상 조직, 병적 아. 상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예. 재밌는 용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의대생이 아니라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습니다. 정상 조직, 비정상 조직. 네, 이거는 이제 저도 예. 수많은 이런 설명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만들어낸 용어. 네, 만드는 용어입니다. 예, 예. 네, 이것도 저희 삼촌한테 제가 들었던 설명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예, 예. 정상과 비정상을 배우고 이제 본과 3학년이 되면 PK라는 걸 합니다. PK요. 네, 그래서 실습 학생 신분이 네. 되는 거죠. 게임하던 학생들이 보면은 그 게임 네. 용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거랑 동일하죠. 예. 네. 근데 이게 좀 독일 계통 언어를 갖고 와서 예. 네, PK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큰 병원에 네, 가운을 입고 실습 학생으로서 본과 2년 동안 배운 내용을 실제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혹시 큰 병원에 입원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예. 네, 회진 때 보면 예. 네, 그 교수님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죠. 예. 네, 거기에는 총총걸음으로. 그렇죠. 거기 보시면 제일 뒤에 네, 좀 젊은 학생들이 예. 네, 좀 이렇게 조금 긴장해서 쫓아다니는 학생들이 4명, 5명 정도 있습니다. 예. 네, 그 학생들이 이제 본과 3, 4학년인 PK 학생들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과정으로 네, 이제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본과 4학년이 끝나면 예. 예. 네, 학교에서 잘 졸업을 하게 되면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예. 네, 의대에 따라서는 이 학생이 이제 국가고시에 응시를 했을 때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다. 예. 네, 이런 학생들은 졸업을 유예시키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애초에요.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예를 시킨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또 시간을 보내나요? 보통 4학년을 다시 다니기도 하고요. 4학년을 다시 다니기도 네. 하고. 자체적인 시험을 통해서 좀 실력이 끌어올려졌을 때, 예. 네, 그때 어쨌든 1년 후에 다시 국시를 치르게 그렇죠. 되네요. 네, 이게 신문 기사가 매년 나죠. 예. 어떤 대학이 의대 국제 합격률 몇 프로 예. 네. 그런 데이터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예. 의대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의대 진학을 했을 때 뭐 지금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과목의 공부를 가장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 네, 입학해서는 네, 가장 많이 하는 공부는 생물입니다. 생명과학, 네. 생물. 예. 생명과학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예. 생각보다 아주 많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20% 정도가 예. 화학입니다. 화학. 네, 그리고 예. 생리학이라는 과목이 네. 이제 본과 1학년 때 있는데 물리 공부 이런 거 도움 많이 안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네, 물리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어떤 대학의 교수님들은 오히려 물리 잘하는 학생들 좋아하고 막 이런다고도 말씀하시던데. 그 물리를 잘했을 때, 예. 네,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 의대 공부를 했을 때 물리랑 접목시킨다면 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또 물리를 잘하는 학생들이 학습 성취도가 좋은 편이니까 그것을 보기 위한 지표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긴 합니다. 예, 예. 네, 근데 지금 의대 입시에서는 생물이랑 화학만으로도 이제 준비하기가 좀 버겁다 보니까 예. 네, 물리를 준비하는 학생이 적은 건 사실이죠. 예. 하지만 물리를 특화시켰을 때는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상 자소서에서 예. 네, 좀 강력한 무기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네. 생명과학 공부는 특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두면 더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이? 지금 생물이 수능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요. 예, 예. 네. 그렇긴 한데 공부하는 방식보다도 예. 다른 과목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더라도 예. 의대를 목표한다면 생물만큼은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비중이 높고 본인이 실제로 의료계에 있기 위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학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의대 공부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생물을 못 쫓아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급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네. 네. 그래도 또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생투도 공부하지 않은 상태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예. 좀 많죠. 예. 네, 그 입시상의 불리함 때문에 예. 네, 생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의대 측에서도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예. 뭐 예과 때나 예.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예. 생물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예과에서 공부 많이 시키겠네요. 예전보다도. 네, 확실히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또 오히려 반대급부로 학생들이 등한시하고 있는 공부들, 이 공부는 사실은 의대 갔을 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과목들이고 필요한 것인데 학생들이 좀 등한시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될 대표적인 네. 내용들. 그렇다면 저는 예. 국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어요? 예, 예. 네. 왜냐면 국어라고 하시는 이유가 네. 의대를 가게 되면 뭐 예과 때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예, 예. 본과가 되면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뭐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요약본이 200페이지가 넘고 예. 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예. 때는 굉장히 빠르게 편견 없이 정보들을 흡수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의대하면 학생들이 이제 무조건 수학만 중시하고 예. 수학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여러 전형에 따라서는 수학을 최우선시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예. 네. 그 이후의 생활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국어에 대한 능력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이나 책이랑 좀 거리가 먼 학생들은 상당히 힘들겠네요. 그렇죠. 의대 입시까지는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네. 예. 그 이후에는 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독서했었던 모습들이나 독서 습관들 이런 것도 일부 학교들에선 관심 있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메이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독서의 어떤 스토리나 네,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독서를 해왔는지까지 굉장히 꼼꼼히 보죠. 특히나 이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 면접에서도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 하니까요. 예. 의대 교수님들이 좀 특히나 환영할 만한 학생이다. 이런 요소들 있을까요?
지금은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예. 언뜻 연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의사라는 직업은 웬만하면 조금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병원 내에서. 그렇죠. 예. 네, 상위 관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예. 네. 저도 병원에 이렇게 일을 시작하자마자 예. 네, 저희 수간호사 선생님은 저보다 경력도 훨씬 많으시고 예. 네,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결정권자는 저고요. 예. 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책임도 제가 져야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수간호사 쌤 이하 또 다양한 예. 보조 인력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관리자는 의사가 예.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의대 열풍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 공부에 대한 의문점, 이 학생이 과연 의대 와서 공부를 잘할까? 예. 이런 의구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 애초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네, 이제 인성을 더 많이 보고 뽑겠다 하는 것들이 예. 나타나는 거죠. 예.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라면은 굳이 인성까지도 많이 보지 않아도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예.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 아주 많이 하시죠. 선생님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 아주 많이 하죠. 이렇게 이 정도 우수하고 뛰어나면은 뽑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 아주 많이 듣거든요.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의대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선생님? 시대의 변화가 의대 교육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의대 교육의 특징은 도제식 수업이죠. 네, 그래서 예.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예. 네, 교수님한테 배우는 것만큼이나 네, 어떤 선배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매년 공부할 양은 많고 예. 네, 의대 교육은 조금씩 변합니다. 예.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1년 선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면들이 있어서 멘토링도 많이 있다고 요즘에는 네, 선배 후배들 멘토링도 많이 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관계를 굉장히 많이 맺어주려고 하죠. 교수님들께서 뭐 전담하고 있는 학생들, 지도를 하는 학생들도 요즘 대학별로 많이 있고. 아, 네, 대부분의 대학들이 예. 평생 지도 교수님을 연결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생일인데 네. 오늘 아침 방송을 하러 오는 길에 예. 감사하게도 제 평생 지도 교수님께서도 네, 카톡으로 네, 예. 생일 축하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의대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혹은 그 시기의 방황 이런 예. 것들을 견뎌내는데 어떤 교수님의 관심 이런 게 많이 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정기적인 면담 이런 것도 있고 뭐 선배들과의 만남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들이 예. 한 학기당 최소 몇 번은 만나라 이렇게 예. 그런 지침까지 주는 예.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의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진로도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들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뭐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다양한 분야의 진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학생들이 이제 컨설팅을 오다 보면 예.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엽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뭐 내과나 외과나 뭐 정신과나 뭐 정형외과 예. 요 정도. 네. 예. 아니 뭐 성형외과. 네. 예. 뭐 요 정도 알고 있는 게 전부인데 사실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 공무원으로서도 그 의학과 관련된 그 많은 인원을 예. 정부는 뽑고 싶어 하지만 예. 잘 안 가고요. 네. 예. 그 직업환경의학과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직업 환경 의학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못 들어보셨죠? 예. 굉장히 인기과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 네, 그래서 산업재해 뭐 이런 거 관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큰 기업이나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진동이나 진동이나 열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까지 노출해야 되는지 예. 네, 그런 걸 관리하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는 예. 거죠. 네. 상 과학자의 모습에 가깝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죠. 예. 그리고
그런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젊은 그런 환자분들을 주로 많이 대하게 되겠죠. 예. 네. 학생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의공학이나 또는 뭐 뇌과학 또는 뭐 인공지능이다 또는 의료정보학이다 뭐 이런 것에도 관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실제로 자소서상에서 그런 것들 노출시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예. 네. 그쪽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예. 근데 아직은 예. 아직 현재의 의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크진 않죠. 예. 네. 의대에서는 사실은 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가르칠 전문가도 사실 많지 않은 게 현실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 그 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좀 긴장감도 크고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예. 한 분야를 하다 보면 그거 외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많지 않은 게 네. 사실이긴 하거든요. 예. 네. 실제로 제가 또 만났던 학생들 중에서는 국제 공중보건 이런 부분에도 관심 있는 뭐 그 지망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국제공중보건 그런 WHO 기관에서 뭐 이런 기관들 이런 쪽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도 진학을 많이 하나요? 진로를요? 많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네. 제가 아시는 분도 예. WHO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그거랑 또 비슷한 게 얼마 전에 또 뭐 평창에서 올림픽 있었잖아요. 예, 네. 예. 그렇게 올림픽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예. 그 참여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예. 팀장도 네. 의사가 그런 맡고 있고 역할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예. 오늘 강인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생명과학 공부 또는 화학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국어 공부, 기본적인 독해 능력과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어 공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주요 과목들이라고 할 만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의대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필요성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과학 쪽에만 편중돼서 공부하고 있었는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을 약간 씁쓸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지망생들을 위한 좋은 말씀과 격려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예. 청취자 여러분, 내일 같은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